안녕하십니까. 부사 테레비의 부사입니다. 오늘 신제품이 도착했습니다. 이미 구입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카데미에서 또 군용, 우리 국군 차량, 요즘에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전에 그 1990년대 군 시절에 이걸 많이 타고 댕겼거든요. 그때는 수송대에서 차출 나와가지고 부대마다, 중대마다 하나씩 이게 지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수송대에서 이제 파견 나가는 거죠. 파견 나오면 그 부대에서 계속 이제 그 운전병은 따로 내무실에 같이 사용하는데 아저씨죠, 아저씨. 계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. 그 사람 어차피 아저씨인데 그래도 같이 밥 먹고 하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그랬죠. 그때 저 2등병 때 그 사람이 아버지 군번이었어요. 아버지 군번인데, 아버지 군번이라는 거는 1년 차이. 그러니까 1년 전에 군 생활을 하던 사람이니까 상병이죠, 상병. 전 2등병이고 그 사람은 상병이고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항상 잘해줬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네요. 아무튼 강원도에서 이 차를 참 생긴 것도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추억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제가 뭐 운전병 출신이 아니라서 타보긴 타봤는데 운전한 게 아니고 뒤에 맨날 뭐 어디 끌려 다니듯이 그럴 때 한번 타봤고, 훈련 때 한 번씩 뒤에 타봤고, 생긴 거 다 보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. 예전에. 지금은 이 차량을 타는지 모르겠어요. 요즘에 이렇게 무슨 포터, 봉고 뭐 이런 거 타는 것 같은데, 한번 딱 보면 좀 무식하게 생겼습니다, 차가. 이게 대충 한 4000cc 정도는 디젤 차량이고, 수동 5단으로 알고 있습니다. 수동 5단. 그리고 주로 다찌라고 하기도 하고요. 뭐 4호돈이라고 하기도 하고, 뭐 포차라고 하기도 하고, 부대마다 또 부르는 게 다 달랐으니까 저는 이걸 항상 다찌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. 그게 최대 12명까지 탈 수 있거든요. 앞쪽에 2명 탈 수 있고요. 앞쪽에 2명. 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, 그 가수 누구 닮았지 않습니까? 가수. 아무리 봐도 가수 그 레인 같은데, 레인. 가수 B 안 닮았습니까? 아니면 뭐 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수 B를 많이 닮았는 것 같습니다. 순간 귀신인 줄 알았네. 그냥 차만 딸랑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또 타고 있네요. 근데 선탑은 어디 갔어? 중사나 뭐 다 어디 갔어? 이거 소위나 선탑자가 없네요. 혼자 이렇게 운전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, 항상 군용 차량은 옆에 선탑자가 있어야 됩니다. 혼자는 절대 안 다녀요. 운전병 혼자는 거의 운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. 아니면 뭐 훈련 때는 보면 선탑자 제일 앞쪽 선두 차량이 뭐 선탑이 타고 있으면 뒤 차량은 뭐 선탑 안 타고 이런 게 있었는데, 수송대가 은근히 빡셔요. 수송 본부 그쪽에 생활하신 분들은 진짜 옛날에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.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부대로 차출 나왔기 때문에 파견 나와가지고 뭐 거의 군생활 뭐 반년 가까이를 나와가지고 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한 번씩 교대를 하더라고요. 근데 수송대가 차량 고장나든지 뭐 관리 안 하고 뭐 하여튼간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. 이 차가 1981년인가 1981년 아시아 자동차 뭐 거기서 처음에 나왔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기아 자동차로 넘어가가지고, 근데 1997년 그때가 기아 자동차가 아마 현대로 흡수될 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파워 핸들이 나왔지만 그 앞전의 차량은 이게 다 노파워예요. 그 핸들 강제로 힘으로 깡으로 돌려야 되니까 죽습니다. 그거 출발하면 그나마 좀 난데 제자리에서 돌리려고 하면 진짜 팔 후드로 빠집니다. 그런 차량이 장고장이라고 뭐야, 하여튼간에 그 드럼통, 우리 옛날에 그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? 그 유류고에 가면 200리터짜리 드럼통 막 쌓여 있는데 거기에 자바로 꼽아가지고 뭐 펌프질 해가지고 기름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때
이등병 때 그거 못 세운다고 고참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, 그때 그 200리터면 200kg입니다. 200kg. 누워있는 드럼통을 세워야 돼요. 일단 세워가지고 뚝 열어가지고 자바라 기다란 꼽아가 펌프질 해갖고 그 기름탱크 들고 다니는 그 기름통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넣어가지고 그 집어 여기에 기름통 넣기 전에는 기름통 여기 이게 아마 기름통 기름 주유구일 겁니다. 이거에다가 기름 넣을 때 그 스타킹 있지 않습니까? 스타킹 그거 자바라 두둥이에다가 몇 겹 감아가지고 이물질 들어가. 왜냐하면 군용 기름이 드럼통 안에 있는 게 좀 질이 좀 떨어져요. 이 차량 같은 목보 같은 녀석이라서 웬만하면 뭐 장고장 없이 잘 굴러갑니다. 아무튼 그 기름통 못 세워가지고 뭐 남자가 와 이것 하나 못 세우냐 하면서, 나중에는 세웠지만 처음에 요령도 없고 힘도 많이 부족했던 상태라서 맨날 뭐 갈굼당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살이 좀 찌고 근육이 생기니까 이제 드럼통 같은 경우에 뭐 빈통도 막 들고 다녔거든요. 빈 깡통도 꽤 무겁습니다. 그거 깡통 들어가지고 위에 쌓고 해갖고 막 삼각형 만들고 이랬던데, 그때 참 추억이 나네요. 처음에는 드럼통 그거 200kg짜리 저거 어디서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, 역시 하다 보면 다 됩니다. 군대는 뭐 다 후드로 패면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죠. 요즘에는 함부로 사람 뭐 괴롭히고 이런 게 좀 많이 줄었으니까 뭐 폭력, 구타, 가혹행위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고, 아무튼 그때 생각납니다. 그때 이등병 때 월급이 9천 얼마로 기억나는데, 그때 9천 얼마 받아도 뭐 연초비 나오고 뭐 해도 연초 그거 담배 나오지 않습니까? 담배도 그때 나왔고, 그때 08이었는데 08 생각납니다. 08 담배도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. 고참이 담배 안 피면 넌 저 가서 물 떠와 해갖고, 물 떠오는 게 저 산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. 저 밑에 후임병들도 수두룩한데 담배 안 핀다는 목적으로 이유 하나만으로 니는 저 밑에 가서 물 길러 오라고. 그래가지고 이거 그때부터 계속 갈구길래 더러워서 폈습니다. 근데 처음에 담배 강제로 한 2-3개 막 빨았는데 머리 핑 도는 거예요. 그때 이거 머리 아파 죽겠다 하면서, 그러니까 고참이 원래 처음에 다 그렇다 하면서, 그때부터 이제 고초가 돼가지고 나가 군대 갔다 나와가지고 그때 말보르 레드 2갑씩 폈습니다. 매일 하루에 2갑씩 폈습니다. 할당간 저 시즌 있지 않습니까? 시즌 그것도 좀 독한데 그 6mm 6mm죠. 예. 그 제일 독한 것들만 주로 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담배 2,500원 이래밖에 안 했으니까 그때 생각납니다. 자꾸 군생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여기 이제 우리나라 육군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. 만들었을 때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. 높이는 7.2 정도 되고요. 옆면을 보면 뭐 완성이 되었을 때 이렇게 도색을 하는 건가?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2014년 버전이고, 여기에 뭐 다 종류별로, 이건 뭐 사막 버전이고, 2020년 뭐 여러가지 이렇게 있네요. 그리고 애칭이 들어있습니다. 마스킹 실도 들어있고요. 이게 가격이 28,000원입니다. 요거 지금 할인가로 구입하면 뭐 만원 후반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스케일은 1:35고요 역시 아카데미가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까 국군의 이런 장비들이 나온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프라모델 회사가 없으면 이런 게 나오지 않겠죠. 아무튼 아카데미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. 그리고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.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여기 보면 2023년 2월에 제조가 되었네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표지는 여기 보면 밑에 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제가 그 화천에 근무를 했는데 철책에 7사단에 있었거든요. 아무튼 7사단 시절에 추억이 느껴지는 다찌 자동차입니다. 군용 자동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뭐 7사단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7사단 나오신 분들은 반갑습니다. 그때 구호가
단결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랬었는데 그 앞에 이기자 부대도 있었고요. 아무튼 지금 이기자 부대가 거기서 다 빠져나가가지고 좀 많이 화천 사방거리가 좀 많이 좀 빈약해졌다 하던데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좀 안타깝네요. 군대가 현대화 되다 보니까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뒤쪽입니다. 뒤쪽에 짐칸 부위, 여기가 열리고 닫히는 부위고, 이것만 딱 보면 그냥 리어카 아닙니까? 리어카. 여기 이렇게 해갖고 디귿자로 뭐 하나 붙여놓으면 발통 이거 하나 심어가지고 하면 그냥 구름마 됩니다. 구름마. 이렇게 생겼고, 이거는 뒤쪽에 호루입니다. 호루 덮었다가 비 올 땐 덮고 아니면 어디 장비를 많이 싣고 했을 때 덮고, 운전병이 바쁩니다. 이거 호루 쳤다가 뺐다가 막 하니까 이 호루도 엄청 질긴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부식차 같은 경우 또 위에다가 또 싣고 오면 장병들이 뒤에서 다 받아주고, 맨날 여기다가 이것저것 싣고 나르던 그런 기억 납니다. 그리고 타이어가 이렇게 5개가 들어있습니다. 타이어 패턴도 이렇게 있고요. 만져보면 고무입니다. 고무.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리얼리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레진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정교하다 하는데, 저는 이런 고무 타이어는 고무 아닙니까? 네. 그래 차라리 좀 디테일은 너무 저는 그런 건 안 따지니까 요런 고무를 휠에 꼽는 게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면 내부 샤시 같습니다. 샤시가 이렇게 있고, 요 앞쪽 물바지 관련되겠죠. 여기 보면 이게 아마 기아 관련된, 이게 파워 있고 노파워가 있다 보니까 참 옛날에 노파워 타시던 그 운전병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또 투명 런너가 하나 있습니다. 거의 유리창 관련된 거겠죠. 옆쪽 유리창이고요. 메인 앞에 유리창.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조그만 이런 부품들도 있습니다. 부품이 있기 때문에 본드 칠할 때 잘해야 됩니다. 또 잘못하면 또 잘못 묻으면 또 뿌옇게 변하거든요. 여기 보면 앞쪽에 범퍼 위에 가드가 이래 있고요. 그다음 머플러인 것 같습니다. 머플러 딱 보면 머플러죠. 그리고 이게 이제 뒤쪽에 이제 판 스프링입니다. 아무래도 무거운 걸 많이 싣다 보니까 판 스프링이고, 아마 이거는 대우 디퍼런셜 같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작지만 상당히 디테일해요. 그리고 운전병이 하나 들어있어요. 운전병. 이건 뭐 다리인 것 같고요. 몸통인 것 같고, 팔도 이렇게 손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네요. 정교하게 만들어 놨고,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사람 얼굴이 맞습니다. 아따 조그마네요. 이거 칠하기 이거 참 뭐 도색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디테일하게 만들겠지만, 초보자나 뭐 서투르신 분 같은 경우는 얼굴에 위장 크림 같은 것만 바르고 해도 이 조금 해가지고 붓으로 잘못하면 얼굴 전체가 또 변하겠죠. 완전히 그런 건 있고, 이것도 뭐 차체 밑에 관련된 그런 양쪽의 부품인 거 보니까 샤시 부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그만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뜯을 때 잘 뜯어야 되겠죠. 니퍼 있으면 다행이고, 없으면 이제 손톱깎이도 일반 손톱깎이 말고요, 좀 뾰족한 손톱깎이가 있습니다. 왜 생겼냐 하면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생긴 거. 요렇게 생긴 게 정말 자르기 편해요. 일반 손톱깎이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? 이런 건데 생긴 게 요렇게 생겨가지고, 이게 참 지금 이게 작업하다 보니까 똑 부러졌는데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르다 보니까 상당히 편해. 이거 다이소에서 그때 3,000원 줬던가 그랬는데, 이게 참 불량품이 걸려가지고 몇 번 딱 집었는데 제 손톱이 뭐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똑 부러지더라고. 이게 여기가 좀 약해요. 그리고 다이소 제품 중에 국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, 근데 저는 손톱깎이 이제 다시는 중국산 안 살라고요. 중국산 쓰니까 문제가 뭐냐면, 갑자기
손톱하게 얘기하게 됐는데, 이게 찝으면요, 이게 손톱을 찝으면 그냥 국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정말 잘 잘립니다. 딱 힘도 안 주고 딱딱하면 잘리는데, 중국산은 이게 이빨이 안 맞아요. 아래 위가 이게 어긋났다고 해야 되나,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손톱을 자르면 한쪽이 뻥 뜨고 한쪽이 눌리고 이러니까 잘 잘리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다 보면 여기가 부러져요. 여기가 부러지기 때문에. 지금 이거 제가 몇 개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 4-5개 구입했는데, 이거 말고도 이게 따로도 구입해 봤거든요. 아, 정말 답이 없습니다. 이게 중국산이고 이게 국산입니다. 국산은 보면 국산에 적혀 있는데, 여기 있죠. 메이드 인 코리아. 메이드 인 코리아. 요거는 정말 잘 들어요. 요거는 딱 보면 이빨도 딱 맞고요. 그냥 살짝만 해도 그냥 탁탁 잘리는데, 중국산은 빡십니다. 여기도 딱 봐도 보이죠? 이게 턱이 있는 거. 이것도 제가 그 여기를 잡아가지고 위로 올린 겁니다. 꺾어가지고. 그래서 좀 맞춘 거예요. 저번에 어떤 거는 이게 눌리니까 이게 이쪽 위로 올라가더라고. 그러니까 주걱턱인데, 주걱턱에서 밑에 이가 앞에 앞니를 덮어가지고 이렇게, 아무튼 충격이었습니다. 그렇다고 이거 교환 안 되거든요. 다이소에서 뜯으면 교환이 안 돼요. 버려야 돼요. 이거 3,000원 버려야 됩니다.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이런 끌 같은 것도 있고요. 끌이라고 해야 되나, 이게 야스리 같은 거 손톱 깔 때 쓰는 거잖아요. 이런 것도, 이런 부품 갈 때도 괜찮습니다. 이런 것도 괜찮고, 이런 핀셋 같은 경우도 작은 거 찝을 때도 괜찮고요. 요거 좀 괜찮습니다. 요 다만 요 이빨 요게 안 맞는 게 좀 지랄 같아서 그렇지. 가까운 다이소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. 3,000원 복불복이니까 뽑기 잘 하시고요. 아무튼 저는 뽑기 중에 6개, 대충 한 6개, 따로 낱개까지 한 7개 산 것 같은데 하나도 건진 게 없습니다. 거의 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. 새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제일 좋은 건 니퍼, 뭐 금딱지, 뭐 타미야 거 있지 않습니까? 금딱지 니퍼나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. 그 다음에 다음을 넘어보면 이런 식으로 또 생겼습니다. 여기에 호루, 창문, 이제 운전석 그 뒤쪽 쪽창이죠.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삽자루도 있습니다. 삽자루도 있고,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뒤쪽에 적재함 쪽에 뼈다구입니다. 뼈다구, 호루 덮을 때 뼈다구, 간이 뼈다구 같은 거고요.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후크 그는 거, 후크 그는 겁니다. 앞쪽에 후크고, 도끼도 있네요. 비상용으로. 그다음에 소화기 필수죠. 차 태워보면 영창입니다. 영창. 차 또 중대로 고장 나쁘면 고쳐 보고요. 이 자동차 뒤쪽에 우리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입니다. 뒤쪽에 징칸에 이거 항상 접었다 올렸다가 수도 없이만 했는데, 제일 부러웠던 그때는 포병은 3보 이상 승차라 해서 항상 이런 차들 뒤에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참 포병이 부러운데, 포병은 이제 또 상체가 엄청나게 발달되거든요. 해무질도 많이 해야 되고. 우리 육군 땅개하고는 좀 달라요. 또 그 뭐 포병도 어차피 육군이지만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. 육군 뭐 하는 거 있습니까? 우리는 뭐 철책에서 전쟁 나면 북한에 총알바지 그냥 후방부대들 준비 먼저 하라고, 우리는 앞에서 그냥 총질해가지고 북한 놈들 못 넘어오게끔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주 임무였고,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넘어오지 못하게 항상 24시간 경계 근무를 하는 게 우리 목적이었으니까, 일단 그게 벌써 군대 갔다 온 지가 까마득하네요. 이제 30년 다가 오는데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. 다시 지금 뭐 군대 뭐 병장이 좀 있으면 200만원 준다 하잖아요. 200만원 저도 안 가요 저는. 북한 쪽으로 그 강원도 쪽으로 놀러도 안 간다 그랬어요. 오줌도 안 싼다 그랬고, 그때 참 겨울에 눈만 아프면 정말 그 당시에 눈 정말 많이 왔거든요. 영하 막 20-30도까지 내려가니까 참 양말도 몇 겹 신고 뭐 생쇼를 했는데, 그때 생각하면 참 세월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. 그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었는데, 다만 좋은 건 하나 있었어요. 경계 근무 쓰다 보면 하늘 보면요, 강원도가 정말 별이 많아요. 별. 제가 있던 부대가 칠성부대잖아요. 7사단 칠성부대인데,
그 하늘에 보면 북두칠성이 보이거든요. 그때 참 별 보면서 그 고참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. 요거는 이제 후드 같고요. 본네트. 요거는 이제 앞쪽에 아까 이게 호루 앞쪽에 차체입니다. 이게 탑 뒤쪽 부위. 아까 그 호루는 요 뒤에 끊어져 있어가지고 뒤에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앞에 정경 라이트. 여기 보면 요 조그만 건 뭐냐 하면 이게 전쟁 났을 때 라이트를 켜면 저 적군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. 여기 보면 조그맣게 미등이 켜지거든요. 이게 등화관제 시스템이라고 미세하게 불이 들어옵니다. 브레이크 등도 있고, 옛날 우리나라 그 코란도나 뭐 옛날 차들 있지 않습니까? 패밀리나 뭐 그런 것들 보면 옛날 우리 저 SUV 비스무리한 거 RV 차인가? 하여튼 그런 차들, 그런 차량은 거의 다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. 왜냐하면 전쟁 시에 자동차를 동원할 수 있게끔 군용차 모질해잖아요. 그러다 보면 요게 이제 달려 있는 이유가 전쟁 났을 때 어두컴컴하게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? 밤에 그럴 때 이제 이걸로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게. 아무튼 등화관제 시스템이 일반 차량에도 요즘에는 많이 다 없어졌잖아요. 옛날에는 차량마다 이런 게 달려 있었습니다. 일반 그 민간인 차량도 다 달려 있었어요. 이게 그때는 이제 차를 구입할 때도 다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. 뭐 전쟁 나면 이런 그 화물차나 그 다음에 이런 튼튼한 차량들, 짐을 많이 실 수 있고 그런 차량들은 다 군대가 다 가져간다고, 동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왜냐면 나라 사라지면 끝 아닙니까? 일단은 뭐 내 차고 나버리고 뭐 다 줘야죠. 줘가지고 빨리 그 적군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럴 것 때문에 이런 게 있다. 그리고 또 자세하게는 모르겠다. 아무튼 그런 식의 그겁니다.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. 그리고 앞에 보면 와이퍼가 3개 달렸습니다. 3개. 그리고 문짝입니다. 문짝. 이게 방탄이 아닙니다. 군용은 방탄이 별로 없어요. 다 이런 거는 총 맞으면 다 뚫히기 때문에. 요거 내부. 요게 닭다리입니다. 닭다리. 요게 이제 돌려가지고 창문 내리고 올리고. 옛날에 우리나라 차들 많았죠. 거의 요런 게 많았고. 그때 어떤 분이 90년대 닭다리차 타고 다녔는데 전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슬그머니 이렇게 돌리는데 정말 웃겼습니다. 그때. 요거는 앞쪽에 차량 그 지붕인 것 같고요. 전장인 것 같고, 여기 보면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,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시트 이제 요거는 등받이 쪽이고, 요거는 엉덩이 쪽 부위입니다. 이거는 뭐 라지 해당가 뭐라 있고, 휠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쪽 옆에 펜다입니다. 앞 펜다. 전륜 쪽에 있는 펜다. 나머지는 이제 부품들 꽤나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역시 아카데미가 잘 만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이제 백밀러가 이렇게 뭐 오토바이 헬멧이 아니고 오토바이 백밀러가 생겼죠.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. 아까 뒤는 아까 봤기 때문에 넘기고. 이 런던은 총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조그만 게 많고 정교하다 보니까 4장? 5장? 네, 투명까지 해가 5장 이렇게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애칭이 또 들어있습니다. 애칭이랑 마스킹 실 되어 있고, 애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 위장무늬 패턴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추월 금지, 작전 수행 중 이렇게 되어 있고, 태풍 부대 마크 같습니다. 태풍 부대 마크. 그리고 뭐 이런 숫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부대마다 뭐 1730 부대 뭐 하여튼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? 항상 그 범퍼 쪽에 한쪽에 보면 뭐 육군 뭐뭐 적혀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. 그런 게 있고, 여기 4단 마크 딱 있는데 7사단이 어디 있지? 이게 다 바뀌었어요. 예전에는 이게 다 컬러풀했는데 지금은 적군에게 잘 보이지 않게끔, 여기 있네요. 여기 보입니까? 별이 이렇게 있거든요. 별. 이게 7사단입니다. 7사단 마크. 이거 원래 파란색이었어요.
파란색의 테두리 좀 흰색으로 돼가지고 별이 또 흰색으로 돼 있었는데 요게 기억나네요. 저는 이제 참 오래전에 군 생활하던 그 추억이 생각나네요. 요거는 이제 니퍼, 그 다음에 핀셋, 가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하라고 알려주네요. 그리고 포장 개봉하기 전에 부품 확인하고 부품 비닐 뜯으면 반품 교환 안 되니까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요거는 설명서인 것 같고요. 뭐가 많이 들었네 종이가. 그 주의사항 항상 뭐 조립하기 전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고요. 반대쪽은 외국인들 뭐 일본, 중국 뭐 다 적혀 있습니다. 또 해외에 보면 요새 K 방산캐 가지고 우리나라 뭐 저 요새 난리잖아요. 이렇게 있고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. 메뉴를 그냥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1번부터. 여기 보면 예전에 우리 저 아카데미 우리 설명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줄거리 같은 거 막 적혀 있잖아요. 그런 게 좀 없는 게 좀 아쉽네요.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다 볼 그게 안 돼서 그런가 그런 게 있습니다. 조립은 여기 밑에 메인 차체, 이거는 이제 모노코크 바디가 아니고 프레임 바디입니다. 프레임 바디. 이게 무식하게 그냥 때려 박아도 승차감 떨어지는데 하체가 단단한 게 있습니다. 이게 프레임 바디이다 보니까 메인 차체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뒤쪽에 아까 전에 반스프링 이제 서스를 장착을 하고요. 앞쪽에도 이렇게 뼈대를 설치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뒤쪽에 연결되는 동력 부품도 연결하고요. 그 다음에 앞쪽하고 머플러 달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앞쪽에 쇼바 같겠죠. 쇼바, 앞쇼바 이렇게 돼 있고, 휠을 박아줍니다. 휠을 박아주고, 여기 뭐 마스킹 테이프 가지고 오려가지고 뭐 몇 번에 뭐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 화물 적재함에 뭐 사람도 타고 다 하죠. 여기 이제 저거 안전바를 설치하고요. 뒷문짝도 달고, 삽자루 보면 여기 보면 뭐 자르지 말라고 적혀있는 거는 자르지 마세요. 그리고 안장을 접었다 펼다 할 때 요게 제일 중요하죠. 이게 폈다 접었다. 그래가 저런 식으로 편 채로 만들고, 옆에 이제 기름통 하나 달아주고요. 그리고 뒤쪽에 또 기본적인 부품들을 이렇게 달아주고요. 그리고 위쪽에 마찬가지. 이게 이제 뭐 호루 칠 때는 위치를 바꿔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총 3개가 이렇게 있는데, 앞쪽에 만약에 뒤쪽에 짐 많이 싣고 호루 안 덮을 것 같으면 이걸 또 앞으로 당겨 가지고 이렇게 앞쪽에다가 3개 연결하게끔, 호루는 요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장착을 하면 됩니다. 자기 입맛대로 만들면 됩니다. 이렇게 해도 되고 3개 따로 해도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호루 하나 해도 되고요. 그리고 위에 덮어줍니다. 프레임 위에다가 딱 얹어 가지고 커버 제거하면 이렇게, 그 다음에 시트 만들어 주고요. 사이드 브레이크도 하나 달아주고, 탑박스입니까? 뭐 탑박스 같이 생겼네. 아무튼 중간에 센터 콘솔도 하나 달아주고요. 그리고 이제 계기판, 정말 투박해요 이게. 뭐 계기판은 그때 120까지 있는데 거기에 뭐 스티커 같은 거 발라가지고 60km인가 뭐 그 위로는 속도가 안 보이게끔 그렇게 그 부대만에 그게 있는가 봐요.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었고, 앞쪽에 보면 이게 그때 당시 에어컨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. 오디오도 없었어요. 아무것도 없어. 그냥 핸들만 달랑 달려가지고 차 안에 보면 진짜 깡통, 완전 깡통입니다. 깡통. 그때 그 차도 참 오래된 차량인데 운전병 맨날 땀 찔찔 흘려가면서 참 그때 생각납니다. 이건 군인들, 군인 하나가 딱 들어있고요. 아까 그 비 닮은 사람 되어 있고, 매뉴얼 2번 넘어가면 이제 도 문짝을 만듭니다. 닷다리 붙어있는 쪽을 달아주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 유리창 하나 달아주고 차체에 붙입니다. 마스킹 테이프 이것도 보내있죠. 이거 보면 여기 4번 뭐 붙여라. 왜냐면 요 중간에 또 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 것도 이거거든요. 그리고 아까 몇 번이었지? 15번, 그 다음에 16번,
반대쪽 문짝 똑같이 해주고요. 그 다음 안쪽에 또 붙여줍니다. 예. 그 다음에 라이트 달아주고요. 요게 보면 여기 애칭입니다. 애칭. 라지에타 그릴 안쪽에 들어가는 망이 애칭입니다. 그리고 앞쪽에 보면 라지에다 메인 라지에다 이렇게 달아주고요. 후드 하나 딱 달아주고. 아쉬운 건 이게 엔진이 없는데 그냥 요까지만 끝이네요. 엔진이 없네요. 메인은 4000cc짜리 엔진이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빈 깡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엔진까지 있으면 대박인데 엔진이 없습니다. 그게 조금 아쉽네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리창 달아주고요. 그 다음에 소화기도 달아주고, 그리고 또 조립을 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뚜껑을, 천장을 하나 달아주고요. 그 다음에 라이트 깨지면 안 되니까 라이트 가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장착을 해주고, 여기 깜빡입니다. 깜빡이. 그리고 하부에 물바지 또 달아주고요. 뒤집어 가지고 통째로. 이게 엔진이겠죠? 아까 전에 요것만 봤을 때 엔진이 없다 했는데 엔진이 있네요. 다행히. 여기 엔진입니다. 엔진. 근데 엔진이 잘라나네요. 잘라놨어.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엔진이 있긴 있는데 여기 좀 잘려가지고 형상이 조금, 엔진 본네트 안에 뭐 보이는 그런 엔진이 아니고 좀 밑에서 봤을 때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엔진 형상만 있고 잘려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가드 달아주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양쪽에 오토바이 그 사이드 밀러 같은 거 달아주고요. 끝입니다. 이게 끝이네요.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엔진이 참 대우 기어가 지금 보이고 이게 엔진이겠죠. 엔진인데 밑에서는 뭐 기어하고 미션이 이래 보이는데 엔진이 없습니다. 엔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. 엔진이 있으면 이 후드 열어놔가지고 조립해도 엔진 보는 그런 낙이 있는데 엔진이 좀 없네요. 그리고 어차피 뭐 내부 제연 제품은 아니니까 뭐 이해합니다.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. 단가가. 이런 식으로 부품도 아까 전에 봤듯이 다 있네요. 다 있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칠할 때 2020년 버전 이렇게 있고요. 뭐 솔직히 요거대로 칠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입맛대로 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잘라 쓰면 됩니다. 군용 박스, 물자 박스, 그리고 뭐 헌병 뭐 켜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오류라고 이렇게 오리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류가 쓰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풀 붙이면 박스가 완성이 되잖아요. 이렇게 되어 있고, 요거는 헌병. 요거 이제 그 철책에 겉모으면 북한군이 우리나라 지키는 또 그거기 때문에 헌병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항상 요거 팔에 견착을 하고 근무 섰던 기억납니다. 요거는 부사관, 뭐 당직 사관, 뭐 그런 사람들 쓰고요. 일직병하고, 요게 당직 사관인 것 같고, 요게 일직 하사인가?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간에 제일 핫바리가 병이 이거였고요. 이게 보통 중사, 그 다음에 뭐 하사, 그 다음에 이게 간부고요. 하사관인가?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. 아마도 그렇겠죠. 그 위에 급인 것 같고, 제일 높은 사람, 그 다음에 제일 핫바리, 이렇게. 제가 행정병 출신도 아니고 어차피 행정병 별로 할 일도 없고, 아무튼 기억나는 거는 그렇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리고 이렇게 칠이 입맛대로, 자기 입맛대로 그냥 칠하면 됩니다. 이건 좀 별로예요. 색깔이 좀 별로고, 아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. 여기 보면 여러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, 요런 거 이제 딱 옛날 그거 생각납니다. 딱 똑같네요. 여기 요거 하나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참 이쁘게 잘 나왔고요. 뭐 다른 회사에서 이런 걸 나온 적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옛날 이거 보고
옛날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제 뭐 우리 나이 돼가지고 군 시절 생각하면 참 추억 아닙니까?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젊을 때 참 바로 하던 그 시절, 자 그때가 생각납니다. 옛날에 참 군대 가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가지고 그 원리 다른 사람하고 시집간 그 여자애도 그렇고 군대만 가서도 그 여자랑 아마 결혼을 했겠죠. 근데 뭐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군대 간 사이에 그걸 못 기다리고 뭐 아무래도 여자도 이해해줘야죠.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그때는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? 참 옛날 생각나는데 오늘은 아카데미 신제품 다찌 트럭 한번 살펴봤습니다. 제가 운전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군 시절 많이 타봤는 뒤쪽에 항상 이거 뒤쪽에 삽 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장비 싣고 옮기고 맨날 그 작업할 때 동원돼 가지고 그 좀 작업 차량 반가운 것 같고요. 아무튼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요거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안 만드시더라도 기념으로 하나 갖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아카데미 과학 신제품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